네, copy와 move 명령어를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전달했듯이 제가 시트를 이렇게 만든 이유, 시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활용하는 이유는 copy하고 move를 할 때 매우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 옆 칸에 있는 이 두 커브를 여기에 카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ove 명령어는 여기에 있습니다. 외워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먼저 선택을 하고요. 여기서 보면 Select Objects to Move 선택을 했으면 스페이스를 누릅니다. 스페이스 또는 엔터 또는 마우스 클릭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Point to Move From 어디를 기준점으로 옮길 것이냐. 그러면 저는 이 기퉁이 그리드 스냅의 end를 설정했기 때문에 여기에 end가 잡히죠. 그래서 end를 해서 point to move 어디로 하겠느냐 이렇게 위치를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move 명령어를 써서 이렇게 옮겨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복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copy는 여기에 move 대각선 아래에 이렇게 있고요. 클릭을 하고 move랑 비슷한 지시가 나올 겁니다.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point to copy from 어디서 하겠느냐? 여기서 하고 copy to 어디로 하겠느냐? 요 다음 시트에 이렇게 그대로 복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ove와 다르게 move는 있는 것을 옮기기 때문에 한 번만 하면 끝이 나는데 여기에 또 어디에 또 한 번 더 하겠느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제 시트를 만드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복사를 했다 그러면은 여기서 무슨 점을 기준으로 여기로 옮겼는지 나중에 파악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시트의 끝점을 활용해서 이렇게 카피를 하거나 무브를 합니다. 자, 그리고 지우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Extrude Curve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이제 익혀야 될 명령어가 Zoom Selected입니다. ZS입니다. ZS를 직접 넣어 볼 텐데요. ZS의 역할은 이런 겁니다. 이 화면에서 클릭한 것을 중심으로 줌을 당기겠다는 겁니다. 커맨드 창에 ZS를 누르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중간으로 가죠. 이렇게 줌을 만약에 많이 당기더라도 많이 당겨서 예를 들어서 요거를 중심으로 내가 ZS를 하겠다. 그러면은 ZS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컨트롤 탭을 눌러서 다른 창으로 가보겠습니다. 퍼스펙티브로 갔을 때도 ZS를 누르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 ZS는 매우 중요한 명령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컨트롤 탭을 하고 ZS를 하고 컨트롤 S를 하고 ZS를 하면 이렇게 본인이 타겟으로 하는 개체를 중심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커브들을 지우고 익스트루드 커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트루드 커브 여 밑에 커브가 원래 있는데 여기 제가 미리 복사를 안 해놨네요. 커피를 해서 여기를 기준점으로 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 익스트루드 커브를 하려면 일단 커브를 선택을 하고 익스트루드 돌출이라는 한국어 명칭으로 한국어 버전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익스트루드는 면을 만드는 명령어에 여기 extrude straight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 위쪽으로 extrusion distance 얼만큼 할 것이냐를 선택해서 이렇게 올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닫힌 커브도 마찬가지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수치를 직접 넣어주면은 50을 넣으면 이렇게 익스트루드가 됩니다. 익스트루드가 되면 이 서피스는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익스플로드를 하도록 합니다. 익스플로드를 하도록 하는데 익스플로드는 여기에 폭파 익스플로드가 있습니다. 익스플로드를 하면은 여기에 가운데 선이 이렇게 가게 되죠. 그리고 속성창을 보면 원래 컨트롤 Z를 눌러서 한번 실행 취소를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오픈 익스트루전, 열린 익스트루드 돌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여기도 오픈 익스트루전, 열린 돌출이라고 되어 있지만 익스플로드를 하면 두 개 같이 선택을 해서 익스플로드를 하면 그냥 to 서피스라고 뜨게 됩니다. 좀 더 근본적인 측면에서 곡면을 이해하기 위해서 익스플로드를 했습니다. 그리고 라이노에서는 면의 방향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이노는 지금 요게 예를 들어서 제가 앞면과 뒷면 면의 방향이 있다고 했을 때 지금 여기서는 확인을 할 수가 없죠. 양 방향이 지금 색깔이 같으니까요. 그래서 옵션에 들어가서 뷰 디스플레이 모드 지금 현재 저희가 쉐이디드를 하고 있으니까 쉐이디드에서 쉐이딩 세팅스 백페이스 세팅스에서 지금 현재 앞면의 색깔을 활용하라 설정을 활용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싱글 컬러 for all backfaces 라고 해주고 이 싱글 백페이스 컬러를 클릭을 해서 좀 눈에 띄기 쉬운 그러면서 잘 쓰지 않는 색을 하는 게 좋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색깔을 선택을 하면 되고요. 저는 초록색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OK 하면 이제 앞면과 뒷면이 구분되어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라이노의 면은 항상 앞면과 뒷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고 이 면의 방향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원통형의 이런 건물을 설계를 했다고 했을 때 여기에 이제 표면에 어떤 패턴을 매겨주려고 합니다. 패턴이 이제 울퉁불퉁한데 이 면이 이제 제가 잘못 입력을 하게 되면 그 패턴들이 바깥으로 돌출되는 것이 아니라 안쪽으로 돌출되기도 합니다. 이 면의 방향을 바꿔주는 것은 플립이라는 명령어를 쓸 수가 있고요. flip direction 이렇게 flip이라는 명령어 간단한 명령어로 해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 면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한 번 더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또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면에는 방향이 있고 그리고 U, V의 방향이 있다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앞면과 뒷면과 그리고 가로, 세로라고 얘기를 상대적으로는 가로, 세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방금 봤던 그 열린 커브를 익스트루드한 면 그리고 닫힌 커브를 익스트루드한 면 이것이 익스트루드를 한 면을 펼쳐내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거는 이제 말려 있는 거죠. 이거는 A4 용지를 이렇게 만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려 있는 것이고 이 방향에 따라서 UV 방향을 가지고 U 방향은 차수가 우리가 맨 처음에 면은 커브에서 나오는데 그 커브가 어떤 차수였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면의 차수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3차 곡선을
입력했기 때문에 U 방향으로는 3차, V 방향으로는 우리가 직선으로 익스트루전 했죠. 그렇기 때문에 1차 컨트롤 포인트는 최소 CP 수인 2개를 만족하는 직선을 통해서, 이 곡선과 직선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면이 만들어진 겁니다. U, V, 그리고 이것도 U, V 이렇게 분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면의 차수를 말한다고 할 때는 단순히 3차 곡면이다, 2차 곡면이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U 방향으로는 3차고 V 방향으로는 1차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